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이혼인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우리 민법은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그리고 배우자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명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이혼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이혼 사유는 각각 별개의 이혼 사유로 이 중에 한 가지만 인정되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들 이혼 사유 중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다라고 정의해지는데요. 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몰래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이라든지 통화 기록을 몰래 열람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외도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정행위의 의미를 간통보다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적인 교섭까지는 입증이 안 되어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면 배우자의 핸드폰에 서로 사귀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볼 만한 그러한 카톡이라든지 문자 대화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 중엔 이런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이성과 배우자가 함께 춤을 추고 그 이성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으니 어떤 일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에 따른 부정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예컨대 술에 만취해서 또는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적 교섭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이후에 부정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간혹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알고 보니 결혼 직전까지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사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혼인 이전의 기간 중에, 예컨대 약혼 기간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판례가 있는데요. 약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정교해서 임신하고는 혼인 후에 남편의 자녀인 양 속여서 출산하고 출생신고까지 마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혼인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혼인 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보아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혼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는 사전에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거나 또는 사후에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전 동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사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동의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첩 계약을 맺고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위 부부 스와핑 같은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후 동의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화로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다시 합쳐서 동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별거 기간 중에 있었던 간통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별거 기간 중에 간통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요. 대법원은 다시 합치는 것만으로는 종전의 간통에 대한 용서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중의 간통 행위는 재결합 후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가 수년간 간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묵시적으로 용서했다라고 보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용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이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적어도 2년 이내에는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기간이 도과되어 버리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7개월이 되었다면 비록 간통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이혼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또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니까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